안녕하세요. 대형대왕의 황소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콘스탄트 김을 모시고 또 돈 버는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 이런 건데, 지금 뭐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또 상속세 얼마나 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콘스탄트 네. 김께서 이렇게 또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크쇼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상속세 얼마나 내야 될까요? 대도시, 네네. 특히 서울 지역에 빌딩, 꼬마 네. 빌딩 하나 갖고 있다. 네. 그랬는데 자기 빌딩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근데 혹자가 야, 그 빌딩 가격 100억 올랐어. 막 그러면 좋아해. 네. 좋아할 게 아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상속세가 그만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죠? 네. 내 빌딩 가격이 오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가 엄청 나오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면은 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나 많이 나오냐. 네.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아.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어허. 불면의 밤이에요. 불면의 밤. 불면의 밤. 네. 네네.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막 올라서 좋아했더니 상속세가 엄청 비싸대. 네네. 그러니까 애써 무시해. 네. 야, 상속세는 먼 미래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상속세 폐지되는 나라도 많은데 네. 상속세율 인하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애써 이건 태연하게 네네. 정말로 자기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대부분 네.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아. 상속세 폐지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네. 상속세율 인하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무대책이 상대책인 사람들은요. 네. 마치 멀리서 해일, 네. 쓰나미가 오는데 한가롭게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야. 쓰나미가 오면은 800km에서 900km로 날아오거든요. 네네. 30m에서 60m, 100m까지 파도가 쳐요. 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죽죠, 바로. 예. 비행기 속도로 날아와요. 네. 그게 쓰나미가. 아.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대책이 상대책은 말도 안 된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살아있다면 죽음. 죽음을 못 피하죠. 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살아있다면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네네. 살아있다면은. 그런데 죽어서도 또 세금을 내요. 네. 또 놀랍게도. 그게 상속세죠. 자, 빌딩을 보유한 분이 계세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빌딩주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네. 건물주 좋아하잖아요. 네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그 꿈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빌딩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홍길동이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빌딩 소유자는 홍길동입니까? 홍길동? 예, 홍길동이 갖고 있어요. 당연히 소유자는 이제 국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빌딩의 소유자는 홍길동으로 알고 있겠죠, 사람들은.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홍길동 씨가 반 갖고 있고 네. 국가가 반 가진 거예요. 아. 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상속세네. 예? 네. 그래서 빌딩이 1,000억짜리야. 음. 그럼 내가 빌딩 주인이야.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빌딩 주인이 아니고 국가랑 반반이야. 예? 아니, 계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반은 내야 되고. 또 거기다 은행까지 빌렸으면 은행 것도. 네. 아니, 그냥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갚아야 되고, 저기 세금 내야 되고 50%. 네. 10년 뒤도 마찬가지고. 네. 영원히 50% 못 피합니다. 절대로 못 피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주는 뭐예요? 네. 그 국가다. 사망 시에 빌딩의 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빌딩 소유자는 말이 소유자지 네. 사실은 국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자입니다. 네. 그죠? 야, 이 중에 반은 국가 건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네. 그죠? 맞죠? 이제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관리를 하면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원리하면 월급 받을 수 있죠. 있나요? 네? 어딜까요? 자기 빌딩의 네. 반이 국가 건데 네. 아직 국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미래 거를. 네.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월급 안 받습니다. 못 네. 받습니다. 대신 받는 게 있어요. 월세. 세무조사를 받아요. 세무조사. 왜 세무조사를 받아요? 당연히 네. 임대소득세 네. 착복했을까봐, 횡령했을까봐 하잖아요. 아, 그죠? 네. 누락시켰을까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야, 국가의 재산 반을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재산 제대로 관리하는지 보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무섭네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월급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적으로.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네. 평생 세금만 냈어요. 네. 왜냐하면 소득세 냈잖아요. 네. 소득세 거의 49.5%. 그렇죠. 그죠? 부자니까. 네. 양도소득세도 계속 냈어요. 네네. 퇴직소득세도 냈겠죠? 네. 그죠? 그리고 법인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법인세도 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 많이 냅니다. 네네. 근데 뭐 썼을 거 아니에요. 사고 네네. 그 네네. 부가가치세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도 냅니다. 네. 밍크 코트를 산다든가 네. 고가품을 산다든가 네. 이러면 20% 내야 돼요. 또 개별 소비세는. 네? 네. 그거 냈어요. 그 다음에 유류세도 엄청 냈겠죠. 네네. 담배 주세도 내겠죠. 증권거래세도 엄청 냈겠죠. 네네네. 이분 낸 세금이 얼마예요 도대체? 네. 거기다 자동차세도 냅니다. 자동차도 몇 대야? 네. 취득세도 내야죠. 재산세, 종부세 또 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종합과세 당하죠. 네. 기타 지방세 및 교육세, 농특세 다 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증여세도 내야죠. 상속세도 내야 됩니다. 아, 이거 보면 굉장히 우울한데요. 아니 이거 부자가 도대체 이 부자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요. 아, 부자가 없으면 안 돼. 세금 다 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야 이렇게 냈는데 네. 또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네. 내 빌딩의 반은 국가가 주인이라고 의수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상속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 아니더라도 네네. 자 부친 모친 자녀 2명 있습니다. 네. 부친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네요. 네네. 20억짜리 하나. 네. 내가 상속세가 어디 있어?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억이면요. 배우자 네. 공제에 7분의 3에서 8억 5천 빼주고 네네. 일괄 공제에 5억 원, 장례비 공제 최대 1,500만 원 하니까 네네. 공제계가 13억 7천 나왔고요. 네. 과세 표준은 6억 2천, 30% 구간이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는데 네. 1억 2,836만 원 내야 돼요.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는데 상속세가. 예. 예. 피할 수 없죠. 예. 예. 그런데 아파트 한 채인데 만약에 아빠가 없다고 치겠습니다. 예. 엄마만 있어, 엄마만. 예. 엄마랑 자녀 2명만 있어. 이랬을 때는 세금이 더 나옵니다. 네네. 왜 그럴까요? 배우자 공제가 없잖아요. 0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4억 8,500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40%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4억 3,400만 원 내야 됩니다. 네네네. 아빠 때는 1억 2,800인데 네. 아빠가 없으면은 4억 3,400을 내야 됩니다. 네. 많이 내잖아요. 네. 아파트 한 채 가진 분이 4억 3천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냥 요번에는요. 아파트가 2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20억짜리 2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이에요. 네.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네요. 네네. 17억 네네. 1,429만 원 받고 네네. 과세 표준이 17억 7천 정도 돼요. 40%고 네. 6억 4,829만 원 내야 됩니다. 네네네. 예,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 아파트 2채니까 대출로 납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네. 어떻게 해서. 네네. 근데 그러니까 모친만 있는 경우에요. 네네. 모친만 있는 경우. 네. 그것이 잘못됐는데 한 사람만 있었을 때 네네네. 그때는 배우자 공제 못 받죠. 아. 40억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은 50% 구간에 걸려갖고 무려 12억 8,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자, 이 정도 되면은 오. 대출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납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를 상납해야 됩니다. 상납. 팔아가지고 해야 돼. 팔아서 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물납으로 내는 경우도 있죠. 진짜요? 상납해야 돼. 상납. 진짜요? 네네네. 오. 상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요. 부친 모친이 다 있고 자녀 2명인데 아파트 한 채 20억짜리랑 빌딩이 150억 원입니다. 예.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바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170억 원에 대해서 네네.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받아요. 풀로. 네네. 그래도 그 과세 표준은 무려 134억 8,500이에요. 네네. 50%. 62억 8,250만 원 내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와. 이거 어떻게? 이거 계산 안 해봤잖아요. 네네. 그죠? 아니, 아파트랑 빌딩 하나만 있는데 62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예? 이분은 상속세 못 냅니다. 물납으로 내야 돼요. 빌딩을 상납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아까처럼 이렇게 증여를 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빌딩은 상납하잖아요. 와. 그 아파트 한 채랑 아파트 2채 있으면 더 나오겠지? 네. 아파트 한 채랑 빌딩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네. 조그만 빌딩 네네. 했는데 네네.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50억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이 상태에서 잠이 오겠어요, 이분이? 안 오죠. 그 빌딩 150억 원짜리예요. 근데 300억 원짜리 어떨까요? 놀랍죠? 놀랍네요. 자, 그런데 네. 빌딩하고 아파트 한 채만 있는데 아빠가 없대. 네. 엄마가 없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네네. 없으면 배우자 공제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세금은 바로 62억이 아니라 네. 77억 8,250. 더 못 내죠? 네. 불가능.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못 냅니다, 이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빌딩 150억짜리 많잖아요. 네. 200억, 300억, 400억짜리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더 심한 이런 상속세 난에 걸린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봤으니까. 네. 예? 그러나 지금 계산해 보면은 이렇구나 하면서 빨리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친이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네네. 근데 그게 5억 원도 안 될 줄 알았더니 50억 원이야, 주식 가치가. 몰랐어, 이분이. 네. 상속세 산출해 보겠습니다. 네. 70억 원에 대해서 네네. 세금은 12억 8,250만 원 나와요. 그렇죠.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네네. 나머지는 주식이야. 네네. 12억 8,250만 원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내기 좀 어렵죠. 근데 엄마가 없대. 네. 그러면 얼마냐? 세금은 27억 8,250만 원 내야 돼요. 네. 나 아파트랑 네. 조그만 중소기업 기업체 하나 갖고 있는데 네. 12억도 못 내는데 27억 어떻게 내요? 어떻게 돼요? 네,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업승계는 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무섭네요, 세금이 네. 진짜. 가업승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돌아가셔도 문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논덩이처럼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분 네. 20억이잖아요. 네. 배우자가 있고. 네. 그러면 1억 2,836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은데 10년 뒤에는 3억 1천이에요. 와. 그 아파트 가격이 4%씩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매년. 네네. 4% 정도면 굉장히 낮게 네. 잡은 거 아니에요? 20년 뒤에는 6억 3,566만 원을 내야 돼요. 와. 30년 뒤에는요, 11억 3,587만 원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의 상속세 추이예요. 와. 엄청납니다. 네. 진짜. 제가 여기서 가정에서 4% 상승한다는 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서울 지역은.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세금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인데 이래요. 그러면은 170억 가진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170억 가진 사람은 네. 빌딩 150억, 아파트 20억짜리거든요. 네. 현재 돌아가시면 62억 8,250만 원인데 네. 4%씩 상승한다. 10년 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상속세가 103억이에요. 103억. 네. 근데 이분이 10년에 안 돌아가시면 20년 뒤에 돌아가시면 164억입니다. 네. 그죠? 30년 뒤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253억이에요. 아. 만약에 그 아파트 한 채랑 빌딩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연세가 55세야. 네. 그러면 정말 85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실 때 253억 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네요. 네. 불가능하다. 우리가 회색 코뿔소의 네.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저기 사파리나 네. 아니면 무슨 뭐 사바나에 갔더니 저기 멀리에 회색 코뿔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그럼 사람들이 얘가 눈도 나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의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위험하지 않지만 달려들면은 얘가 3톤에 가까워요. 육상동물 중에서 네. 그 코끼리 다음으로 큰 애가 얘야. 하마보다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코뿔소가? 네, 코뿔소. 하마는 한 2.5톤까지 가요. 오. 얘 3톤까지 나가. 큰 놈은. 어머머머. 물론 이제 코뿔소는 아프리카 코뿔소는 한 8, 9톤까지 갑니다. 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좋다고 쳐다보면 어때요? 네. 나중에 당장 위험해 보이지 않아. 네. 그러나 갑자기 달려들면 난 죽어요. 아. 상속세 네. 내가 55세야. 네. 그러면 35년 뒤에 일일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35년 뒤에 그때 사망을 한다. 그러면 모든 재산은 다 국가에 헌납해야 됩니다. 네네. 따라서 그 회색 코뿔소의 리스크처럼 가공할 만한 파급력으로 네. 다가오는 것이 바로
상속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무대책이 상대책이 아니고요. 네네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재산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네네. 170억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상속세가 없잖아요. 참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죠. 무대책이 상대책보다 더 네. 막 가는 대책이야. 네네네. 어떤 분이 이래요. 막 쓰고 돌아가시겠대. 아니 쓰는 것도 그 뭐 10억이지. 170억.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0억도 될 수 있는데 네. 300억을 다 쓴다는 쓸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쓰라고 하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써요 그걸. 네네네. 불가능한 겁니다. 네네. 그 소진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네. 어때요? 상속세 폭탄을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철새 전략을 세워야죠. 아.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꼭. 네네. 지금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사전 증여가액이 15억이 들어간대. 네. 증여세가. 네네. 15억을 어떻게 내냐 이거지. 그런데 네. 내년에 증여 똑같이 증여하면 내년에는 20억을 내야 돼. 네네. 30년 뒤에는 상속세를 200억을 맞아야 돼. 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증여하면 안 되고 네. 상속세 200억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 15억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싼 거죠. 딱 봤을 때 비싸 보이지만 맞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엄청 싼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증여해야죠. 중요하죠. 그리고 15억을 들어간다는 저를 통해서 한 13억만 들어간다든가 네네. 더 다운시킨다든가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네네네. 조금 더 같은 값이면 맞습니다. 동가홍상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동가홍상이라고 같은 값이면 방치마죠. 분홍치마. 맞습니다. 네. 낮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서 네. 간다면은 15억 들 거 10억만 들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효과는 더 극대화시켜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게끔 네네네. 이 방법을 안 하고 네네. 끙끙 앓고 있다든가 무대책으로 계속 네. 가신다면은 네네네. 정말로 국가재산이고 국가한테 헌납해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그 이제 조물주 아니에요 이제 네네.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울만 좋은 건물주 되지 마시고 네네네. 반드시 자기만의 그 증여 상속세 절세 전략을 반드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콘스탄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상속세에 대해서 문의 한번 꼭 콘스탄틴 김에게 제가 이제 댓글하고 이제 아니면 유튜브에서 또 콘스탄틴 김 치면 또 유튜브 채널 있으시니까요. 꼭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